자, 오늘의 상한가 종목입니다. 자, 오늘 상한가 종목 중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가 상한가 들어갔는데 제가 얘기한 종목이 그 중에서 세 종목이 상한가 들어갔습니다. 어제 하락할 때 잡아라고 했던 인벤티지랩, 그 다음에 에이프로 오늘 재료가 나오면서 나중에 올라갔습니다만은 어쨌든 재료 나오는 그 시점에 추천해 가지고 10% 13% 추천했다가 상한가. 블루엠텍은 비만주 올라가면서 또 상한가. 이렇게 진행이 됐죠. 자, 여러분들이 구도를 좀 잘 알아야 돼요. 오늘 사실 상한가 퍼레이드를 좀 펼치고 있는데 사실은 이제 이 종목들이 연속성이 과연 어떻게 될지 이런 부분은 조금 가봐야 합니다. 왜 그러냐면, 자, 여기에서 이제 그 블루엠텍하고 그 다음에 인벤티지랩하고 그 다음에 큐라티스는 다 비만 관련주입니다. 그래서 이 큐라티스는 인벤티랩에서 인수해가지고 이게 이제 그 생산하는 회사죠. 그래서 이 큐라티스를 인수하면서 이제 상한가 들어갔기 때문에 같은 맥락이라고 좀 생각하면 될 것 같고, 블루엠텍 같은 경우는 12세 이상의 미고비 처방을 12세 이상으로 좀 낮춰달라 이런 거죠. 그렇게 되면은 이제 요즘에 그 청소년들 비만도 엄청나지 않습니까? 그런 그 부분들이 이제 시장 확대가 되니까, 그리고 이제 블루엠텍 같은 경우는 위고비에 우리나라 이제 유통을 맡고 있는 회사지 않습니까? 이렇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알파녹스라는 종목은 왜 상한가 들어갔는지는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는데, 글쎄요, 뭐 때문에 상한가 들어갔을까? 얘도 뭐 어디 엮였나요? 엮였나? 어디 알파녹스가? 이게 알파녹스가 원래 이게 이제 그 의료 기기들 하는 회사거든. 의료기기 제조 판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외과용 수술 기구라든지 이런 이제 금속 의료 장비 이런 거 이제 하는 회사인데 얘가 이제 상한가 들어갔어요. 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장의 흐름을 보면은 그 어제 이제 제가 두 개를 추천했어요. 어제 상한가 들어간 종목 중에서 GL파텍하고 버넥트하고 두 종목이 상한가에 또 연상에 도전할 종목이다 이렇게 제가 얘기를 했는데, GL팜텍은 시가에 상한가 나왔다가 물량이 나와버리더라고. 그게 좀 요즘에 세력들이 딱 상한가 점으로 올려놨다가 상한가 딱 들어가면은 잔량이 쌓이면 거기다 대놓고 까버리는 경향이 있어요. 그거 좀 이 매매 템포가 좀 빨라지다 보니까 이 형태가 나오는 것 같은데, 프로젝트 같이 약하게 나오니까 보합 전후에서 나오니까 그냥 물량 한번 잠깐 나왔다가 그대로 꽂아가지고 상한가가 버렸으니까 이런 종목은 보합 전후에서도 오늘 거의 30%를 좀 먹어버리는 그런 형태가 나왔을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버넥트부터 먼저 좀 진행을 해보면,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 어제 제가 얘기했지만 이 자리까지 올라올 겁니다 라고 해놨잖아요. 정부의 AI 해외 실증 사업 선정이 이 회사가 이제 실증 산업에 속하게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모멘텀이 좀 있다는 얘기야. 그래, 여기에 물량을 소화하는데 거래량이 좀 터지면서 진행이 되었고, 자, 분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다 좋았는데 막판에 물량이 한번 나왔었네요. 그죠? 막판에 물량이 한번 나왔다가 상한가 다시 들어갔네요. 그러면 이제 잔량을 지금 이런다니까 이놈들이 상한가에 딱 들어가면은 남들 그 세력이 이렇게 남들 털기 전에 잔량 딱 쌓이면 요 정도 쌓였다 그러면 딱 갖다 까버리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면서 물량을 한번 딱 털어버리고 자기들 이제 차익 실현을 한 차례 해놓고 나머지는 이제 조금 갖고 뭐 이렇게 이제 관리를 해버리는 그런 형태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것도 버넥트도 딱 그런 거야. 지금 한번 봐봐. 이게 지금 요 100 이게 거래량이 지금 84,000주 여기서 한 방에 84,000주 그죠? 그러니까 거래량이 딱 쌓인 거 보고 이따가 탁 까버리는 거야 이게. 예? 그죠?
근데 이제 주가 흐름상으로는 6,580원 이런 자리까지 또 올라올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으니까요. 내일도 한번 봅시다. 그 대신 이제 이날에 거래량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제 요걸 돌파하려면 요 거래량 수준은 최소한 나와줘야 돼요. 그러면서 이제 상한가 들어가는지 여부를 한번 보고, 그러지 않고 얘가 이제 오늘 상한가 막판에 풀렸다는 건 내일도 세게 안 나온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보합 전에 나온다든지 할 거 아니야. 그러고 나서 다시 이제 또 끌어올릴 거라고요. 올리는데 얘가 이제 계속 양봉으로 이제 저 밑에서 이제 했다가 올리게 되면 양봉이 나올 거 아닙니까? 양봉이 나오는데 이제 거래량이 터져 나와요. 그럴 때 이제 결국에는 이런 종목은 딴 거 없어요. 근데 모멘텀은 좀 크다 그랬잖아요. AI 해외 실증 사업이니까 이건 좀 모멘텀은 좀 크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상한가 두 방 이상 간다 이렇게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면 내일도 이제 상한가 한번 들어간가 보고 판단해 보자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오히려 이제 약하게 시작한 게 오히려 얘는 더 좋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내일도 이제 이 고점 형태를 고가를 돌파하고 나서 이건 밀리면 안 된다고. 상한가 안 들어가도 상관없어. 근데 이건 밀리면 안 되잖아. 6,500원을 그죠? 그렇게 좀 보시고, 대신 이제 이 상한가에 이 거래량이 터지는데 상한가에 진입 안 되면은 최소한 비중을 좀 줄여놓고 마지노선 6,500원 이렇게 잡든지, 하여튼 구도를 그 맥을 딱 잡아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이제 그 다음부터는 이제 지금 이제 상한가 추가로 가냐 안 가냐 하고 있는데, 이제 상한가 뭐 이때 이제 그 매수하면 되겠습니까? 이러면 안 되고. HK 이노에는 오늘 그 장 시작 전에 프리마켓에서 20%대 상승을 하고 있었는데, 이 종목도 이제 그 장 시작 전에 제가 일바따로 추천에 들어갔던 종목이네요. 근데 거의 뭐 상한가까지는 아니지만 상당 부분 20 몇 프로 상승을 해가지고 이제 있을 때 추천에 들어가긴 했습니다만은, 어쨌든 장 시작하면서 이후에 이제 상한가 들어가는 그런 흐름이 있었어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모멘텀이 좀 되는 종목이에요. 이게 이제 뭐 하도 요즘 보면은 이제 붕 뛰어났다가 그냥 쳐버리니까 이게 좀 머리가 아픈데, 얘는 이제 GL팜텍보다는 모멘텀이 좀 더 커요. 왜냐하면 GL팜텍은 안구 건조증 치료제의 국내 임상 3상에서 유효성이 검증된 거고, 이 K캡이죠. 식도염 치료제입니다. 역류성 식도염 치료제 K캡 같은 경우는 미국에서 임상 3상 결과를 이제 결과가 나왔다 하는데, 이제 이게 유효성 이런 것들이 100%딱 나왔다 이런 것은 지금 없는 것 같은데, 어쨌든 뭐 임상 3상이 이제 성공적이었다 이런 얘기는 좀 나와요. 그러면은 이게 이제 이 성공적이었다면은 지금 이제 4월달 아닙니까? 4월달이면 보통 이제 한 1개분기 이상, 보통 6개월 정도 시한이 걸리거든. 그러면 6개월 이상 지나게 되면 이제 품목 허가를 신청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4월이니까 5, 6, 7, 8, 9, 10, 한 10월 정도 가면은 이게 이제 FDA 신약 허가 신청을 할 수가 있다고. 우리 이제 그러다가 이제 꼭 대란 법은 없어요. 저쪽에 이제 보면은 HLB 그거 이제 계속 간암 치료제 신청을 했는데 두 번이나 좀 떨어졌지 않습니까? 이제 그렇게 될 수도 있으나, 여하튼 지금 한 6개월 정도 지나면 이제 신청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요거 이제 상당히 유의미하다. 그러면은 이제 신약 개발 모멘텀으로 해가지고, 신약 모멘텀으로 해서 얘는 추가로 상승을 할 거로 보고 있습니다. 상한가에 도전할 것으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프리마켓 이렇게 8시부터 뭐 거래돼 가지고 이렇게 차트가 좀 이상하게 돼 가지고 말이죠. 이게 차트를 좀 망가뜨려 놓고 그러는데, 여하튼
저는 이제 내일도 또 상한가 들어간다고 봐요. 내일도 상한가 들어간다고 보고, 요런 종목들은 아침에도 제가 이제 그 여기 분석해 놓은 자료가 있네요. 7만원까지 나는 본다. 이렇게 얘기를 해놨어요. 7만원.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더, 진짜 힘을 한번 바짝 내버린다 하면은 저기까지 이제 갑니다. 라고 해놨어요. 아침에. 그래서, 그대로 지금 차트 분석해 놓은 자료가 있네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HK 이노엔을 또 한번 노려봐야 된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리고, 얘는 이제 그 국내 신약보다는 확실히 이제 모멘텀은 좀 크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얘 상당히 이제 주가가 또 올라갈 소지가 있어요. 참고로 이제 HLB 같은 경우는 이제 간암 치료제였기 때문에 사실 이제 급이 틀리죠. 역류성 식도염 그 층하고 간암하고는 이제 층은 좀, 이 간암은 이제 세계적으로 이제 암에 많이 걸리는 질병이고, 폐암, 간암, 위암, 요런 순서로 해서 이제 주로 많이 걸리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역류성 식도염은 이제 좀, 뭐, 있지만은 그렇게 이제 그 층이 많지는 않죠, 수요층이. 근데 여하튼 간에 여기에 이제 FDA 승인 이런 걸 절차를 한다면은 제가 이제 아침에 이제 그게 임상 3상을 했다 이런 얘기만 나와서 이제 그렇게 했는데 이게 더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요것은 한번 딱 그 고가 대비 이런 종목들은 맥스 10% 마이너스 10% 이내에 손절가를 딱 때려 잡아놓고 여러분들 한번 다시 한번 추격 매수가 가능한 종목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HK 이노엔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알파녹스라는 종목이 말이죠. 얘는 뭐 때문에 상한가 들어간지는 모르겠어요. 저는 이것도 뭐 연계해가지고 들어간 것 같은데, 아니면 뭐 이게 이제 아침부터 이렇게 따발총으로 올라갔네요. 그러면 상한가 들어갔는데 한번 또 중간에 물량이 나왔었네. 얘들이 약간 이게 이제 이게 뭐에 좀 관련해가지고 쫙 순간적으로 끌어올려고 상한가 올려놓고 상한가 잔량 쌓이면은 톡 한번 이렇게. 여기 이제 그 상한가 쌓아놓고 또 얘도 한번 풀렸네요. 그죠? 얘가 또 한번 풀렸어요. 그래서 이 자리에서 이제 한번 풀려가지고 진행이 돼서 요것은 한번 내일 가봐야 잔량을 한번 보겠습니다. 상한가 잔량을 32만 주 정도. 시가에는 그렇게 떠서 나올 것 같지는 않아요. 대략 이제 상승을 해도 요런 자리에 상승하는데, 요 2,000원부터는 이제 매물대가 이제 본격화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요걸 이제 뚫고 올라가려면 결국에는 2,000원 정도 안착을 해주고 상한가를 쳐야 된다는 얘기인데, 다시 이제 2,000원 이게 안착이 안 되면 무조건 빠져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2,000원 안착이 안 되면 빠져나와야 된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제 가다가 다시 얘가 이제 한번 봐봐. 가다가 두드러 맞고 이런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가 이제 엄청난 재료가 여기에 숨어 있었다. 그러면은 저렇게 물량을 그 첫 상한가에 저렇게 물량을 상한가 잔량 쌓이니까 탁 까버릴 만한 그런 상황은 아니잖아요. 그런 거 보면은 요것은 내일 2,000원을 기준점으로 잡아가지고 대응하시고, 기본적으로는 좀 매도 전략 쪽에 대형 호재가 있을 만한 그런 건덕지도 아닌 것 같고, 이런 의료기기 이런 거 판매하는 회사라 그렇게 가닥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역류성 식도염 치료제 시장 자체는 지금 간암 치료 시장보다는 시장 자체는 조금 더 큰 것으로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거기에 이 암 치료하고 위염 이런 치료하고는 이제 사실 그 시장 자체가 염이 많은 거고, 암은 이제 좀 드물지 않습니까? 근데 암이 걸리면 여전히 죽을 확률도 높고, 그러니까 이제 시장 자체는 좀 더 큰 것으로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것은 이제 그 객단가는 또 모르겠습니다. 암하고 연관된 거하고 객단가는
좀 차이가 있으니까 그것은 모르겠으나 전체 시장 파에는 당연히 역류성 치료제 시장이 크겠죠. 그것은 그냥 치료제니까 암 치료가 아니니까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이제 그 얘기한 블루엠텍 이런 것은 이제 아까 12세 이상이라 했는데 제가 이제 얘기하면서 요건 2만 원을 기준가로 잡으면 된다 이렇게 얘기해놨어요. 요게 이제 비만 테마가 워낙에 강세를 보여주고 있으니까 얘도 이제 한 방 정도 더 치러 올라가는 그런 형태가 나오지 않겠나 이렇게 보이고, 지금 비만 치료제에서 꿈쩍도 안 하던 종목들도 조금씩 바닥에서 좀 움직이려 하거든요. 아까 이제 이 천재투자TV에 보면 비만 치료제 핵심 종목들에 대해서 내가 분석을 해놓은 게 있어요. 그거 꼭 보시기 바랍니다. 천재리더 그 방송에 보면 비만 테마에 대해서 분석을 해놓은 거 있다고, 그걸 꼭 좀 참조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2만원 안착을 기준점으로 잡아놓되, 사실은 이제 이 테마가 워낙에 크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테마가 좀 강합니다. 최근에 보면 비만 테마가. 그래서 더 갈 가능성을 좀 열어놓고 봐야 되는 종목이다 이렇게 봐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은 빨리 팔 필요는 없다는 얘기야. 그리고 후발주도 점점 이제 상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추가 상승 가능성이 있다. 대신에 이제 어마어마하게 얘가 이제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는 것은 좀 그래요. 왜 그러냐면 얘는 이제 유통회사거든. 유통회사이기 때문에 이 신약을 개발해 가지고 대박을 내는 그런 쪽보다는 유통 할 수 있는 층이 12세로 이제 낮춰지다 보니까 이게 이제 수요층이 좀 넓어지면서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아마 이제 내일 상한가 들어가면 추가적으로 좀 가다가 이제 좀 빌빌 되든지 아니면 상한가 근처까지 좀 가는 척 하다가 윗골에 달든지 이렇게 갈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이건 추격 매수는 아니고 그런 논리를 좀 생각해 가지고 2만원 기준점으로 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안착 여부를 보고 요렇게 이제 대응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게 이제 한번 보면은 아까 이제 A 프로 같은 경우는 재료가 나왔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이제 이게 제가 이제 저 방송에 오늘 추천한 종목이 이제 사실 뭐 저쪽에 아까 어디입니까? 거의 뭐 제가 언급한 종목들이 줄줄이 상한가 들어가 버렸는데, 인벤티지 랩은 어제 이제 마이너스에서 매수 자리라고 말씀드렸던 그 섹터고, 다른 것은 이제 조심해야 된다. 추가 좀 여진이 나올 수 있다는데 이건 급반등 나올 가능성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HK 이노엔이 조금 나아요. 지금 이 매매할 때 보면은 블루엠텍 이런 것은 아니야. 알파노프도 그러고. 그 다음에 A 프로 같은 경우는 제로가 있어가지고 제가 그 자료에 연상에 갈 종목 이 상한가 두세 방 갈 거라고 아예 대놓고 그냥 얘기를 했는데 일단 첫 상한가는 들어갔어요. 기분 좋게. 그렇게 이제 얘기한 것은 그렇게 얘기했다가 또 안 가면 또 요거도 물을 수도 있습니다만은 과감하게 저는 아예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여기 이제 보면은 나와 있죠. 대형 호재 발생해 가지고 대형 호재 상한가 두세 방 가능 뭐 해가지고 A 프로 추천을 한 이 데이터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A 프로. 그래, 일단 내일도 상한가 도전할 거라고 그러니까 보는 거야. 두세 방 내가 아예 얘기했다는 것을 좀 주목을 해야 됩니다. 여기 이제, 여기 봐봐. 그리너지 기술 활용업체, 타이탄 볼트, 영국 대형 수소 프로젝트 단독 배터리 공급사 선정 소식에 급등을 했다. 근데 이게 우리나라도 약 11조 규모의 대형 수소 프로젝트입니다. 여기에 단독 배터리 공급사니까 얘가 이제 그 비중이 매출로 연결될 수 있는 비중이 정확하게 얼마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거에 대한 얘기는 없으니까, 그러나 단독이에요. 단독 배터리 공급사니까 어쨌든 간에 이 수소 에너지 프로젝트를 하는 데 있어서 배터리 공급을 한다라는 것은 꽤나 떡고물이 좀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봐요. 그리고 이게 단순하게 이제 단 몇 조가 아니라 무려 11조짜리 영국에서 추진하는 대형 프로젝트입니다. 여기에 이제 선정이 됐기 때문에 얘는 상한가를 이런 그 재료가
상한가 지금 삼육물산이라는 종목이 여기 상한가 들어가는데 얘는 사실 그럴 만한 재료가 아닌데 지금 상한가를 그렇게 쳐 올라가는 거거든. 삼육물산이. 근데 이제 이 재료는 사실은 더 큰 재료입니다. 엄밀하게 보면. 이게 A4고 요 삼육물산이야. 삼육물산이 지금 상한가 3방을 찍었어요, 이게. 예? 이게 탈플라스틱 공약하면서 이 삼육물산이 상한가를 찍었는데 지금 탈플라스틱 관련주가 가다가 좀 빌빌대거든. 근데 얘는 완전히 작전폭으로 끌어올려 버린 거거든. 근데 상한가가 이게 저는 가다가 좀 말 줄 알았어요. 어제도 저 분석하면서 내일 정도는 좀 조심해야 됩니다. 내일 물량 나올 수 있습니다 했는데 이게 물량이 점으로 올려놓고 물량 나왔다 그냥 끌어올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참 그죠? 이게 지금 A-프로가 사실은 이런 정도 급의 재료입니다. 그래서 A-프로는 내일 한번 또 이런 것은 물론 이렇게 이제 강력하게 상승하는 종목들은 반드시 지지선을 잡아놓고 해야 돼요. 나는 이제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여러분들께서 매매할 때 마이너스 7% 이내에서 손절을 잡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맥스로 해도 마이너스 10%는 무조건 준수를 해야 되는 그런 형태로 매매를 해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 첫 상한가에 예를 들어서 A-프로를 못 잡았다 그러면 두 번째 할 때는 몰빵을 때려버리면 안 되죠. 그럴 거 아닙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다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인벤티지랩은 제가 얘기한 그대로 간 것 같습니다. 인벤티지랩은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요게 그 재료가 나올 때 뭐라고 나왔던가요? 여기 이제 어제 같은 경우는 일시적으로 차익 물량이 나왔는데 저렇게까지 빼버린 것을 제가 이해가 안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 기관 투자들이 갖다가 연기금 요런 쪽 중심으로 해가지고 사모펀드에서 대거 까면서 그냥 물량이 탁 튀어나와 버렸는데 이게 경구용 비만약 이쪽에 이것도 이제 그 비만약 그쪽에 임상 결과가 이게 뭐 저 나온 게 한번 이게 70배가 넘는 흡수율을 보였다 뭐 이런 얘기들이 좀 나왔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재료가 상당히 컸어요 이게. 자 한번 보자고. 자. 인벤티지랩 여기 나와있죠. 먹는 비만약 효과 지속기간 연장 소식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얘도 이제 플랫폼 기술을 갖고 있잖아요. 비만 플랫폼 기술을 갖고 있는데 경구용 비만 치료제에 적용되는 이 플랫폼 기술. 그래서 기존 치료제 짧은 약품 유지 기간이 보통 이제 하루 미만인데 얘는 7일까지 약발이 유효하다, 약발이 지속된다 이러면서 이게 이제 대박이. 이게 사실 하면 7일까지 되면은 예를 들어서 그 약발이 예를 들어서 4일 5일만 간다 하더라도 매일 하루에 이제 약을 하나씩 먹어야 되는 것을 갖다가 한 5일 일주일에 한 번씩 먹는다. 효과가 계속 되니까 그러면 얘가 이제 단가도 좀 높을 가능성이 높고 판매 단가도 좀 높을 가능성이 높고 그 다음에 또 그 선호도가 이제 사람들이 이거 계속 그 먹는 것처럼 이거하고 틀리잖아요. 주 1회만 투여하면 되니까 우리 이제 주사 일주일에 한 번씩 맞듯이 이게 경구용 먹는 거거든. 그래서 이것을 일주일에 한 번만 먹으면 된다면 우리가 이제 뭐 약 처방할 때 보면 하루에 하나씩 먹으라든지 아침 점심 식후에 30분 있다가 먹으라든지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근데 보통 비만약은 이제 그런 식으로 먹는 건 아니고 하루에 하나씩 먹는데 얘가 일주일에 한 번만 먹으면 돼. 그럼 얘를 훨씬 더 선호되는 거 아닙니까? 내가 볼 때는 이게 엄청난 재료라고 나는 판단되거든. 이 거짓말이 아니라고 하면은. 그래서 요것은 또 추가적으로 요즘에 이제 뻥카도 하도 많이 치면서 하지만은 제가 여기다 적어놨잖아요. 여기까지 일단은 갑니다 해가지고 아침에 분석하면서 이거 다 해놔. 32,750 여기까지는 일단 갑니다. 그러고 얘가 좀 더 치면 35,000원까지 갑니다 라고 얘기를 해놨어요. 그렇게 이제 대응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내일도 상한가에 또 도전할 종목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삼성물산은 어쨌든 이건 뭐 탈 플러스 얘만 이렇게 잘 간다는 게 나는 좀 이해가 좀 안 되는 그런 대목이잖아요. 이렇게 했다 내일 같은 항시 조심해야 돼요. 오늘 물량 다시 뭐 했다도 내일 조심해야 됩니다. 이런 거 이제 절대로 잡으면 안 돼요. 안 됩니다. 자, 엠마치 됐죠. 큐라티스는 제가 이제 오늘 그 비만 치료제에 대해서도 이제 분석을 해가지고 올려놨었어요. 비만 테마에 대해서 아까 얘기했지 않습니까? 근데 인벤티지 랩이 원래 기본적으로 얘가 재료를 갖고 있고 여기에 생산시설 이런 것을 갖고 있는 애가 이제 큐라티스. 원래 큐라티스가 따로 있었는데 인벤티지 랩에서 인수한 거거든. 그러니까 인벤티지 랩의 약발, 인벤티지 랩이 워낙에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그래서 얘는 이제 따라 올라가는 그런 형태인데 인벤티지 랩이 내일도 상한가 도전할 가능성이 있고 이 오름폭이 엄청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큐라티스도 워낙에 이제 바닥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내일 상한가에 한 방 더 가고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지만 인벤티지 랩이 35,000원 전후까지 이제 열려 있다 하면은 그때까지 계속 같이 가다가 얘는 이제 같이 물량이 나오든지 이렇게 좀 가지 않겠냐. 그러면은 상한가 최소한 한 방 정도는 더 갈 가능성이 높다. 한두 방 뭐 그러니까 세 방째 가다 자빠이든 뭐 하든 이렇게 갈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 윤곽이 나오죠. 자, 저는 이제 주가가 형태로 봤을 때는 일단은 모멘텀은 어쨌든 FDA 모멘텀을 갖고 있는 HK 이노엔이 크다. 인벤티지 rop은 너무나 이제 저점에서 먼저 그것 때문에 이제 올라왔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얘는 추격 매수하기는 좀 그래요. 그러니까 버넥트 이제 이현상 어제 얘기하고 오늘 상황 같지 않습니까? 안 돼. 그러니까 일단은 HK 이노엔하고 A-프로를 일바따로 보고 그 다음에 큐라티스까지 낮게 나오면 큐라티스는 그 대신 떠서 나오면 안 돼요. 뭐 이게 10% 이상 그러니까 뭐 20% 상한가 근처에 나오고 그러면 안 돼. 10% 이내에서 혹시 나온다 그러면 한번 매매 볼만하다고. 10% 전후 좋아요. 뭐 요 정도는 잡고 이제 하면은 매매 볼만하다고. 그러고 뭐 이제 움직임에 따라 좀 차이는 있겠죠. 미세하게. 요렇게 세 종목을 일단 관심 종목으로 두고 하면 돼. 그러니까 지금 HK 이노엔하고 A-프로 요 두 개가 상당히 모멘텀이 좋다. 요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잘 매매하면 여러분들이 수익 내는 데는 뭐 지장이 없죠. 그리고 이제 천재투자TV에서 만든 오르고라는 채팅 앱을 잘 활용한 사람들이 지금 수익이 이 바닥에서는 가장 많이 나고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지하 최고수 전문가 24명 여기서 전부 다 공짜로 리딩을 해줘 버려요. 그러니까 지금 난리가 나버린 거죠. 그래 여러분들께서도 이제 플레이스토어에서 오르고라고 검색을 해서 오르고 ATM 스탁 전문가 채팅이 나올 거라고 이걸 설치를 하시고 간단하게 무료회원 가입해서 로그인 하시면은 바로 공개 채팅방에 딱 들어와 보세요. 그러면 전문가들 이 최고수 전문가들이 전부 다 매수 매도가 다 찍어주면서 수익을 내고 있는 곳 바로 이 24명의 무료방이 여기에 다 포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제한 없이 다 입장이 가능합니다. 입장하셔가지고 진짜 잘하는 전문가들은 어떻게 해서 수익을 내버리는가를 직접 여러분들이 눈으로 보시란 말입니다. 보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아주 끝내줍니다. 여러분들 입장하셔가지고 지금부터 첫 단추를 잘 꿰서 여러분들 원금 회복하고 수익 계좌로 전부 다 탈바꿈 시키면 됩니다. 오르고 무료방이 해답을 제시할 겁니다. 직접 보면은 그냥 이게 좀 원금 금방 복구하겠구만 이런 것이 느껴질 겁니다. 그 2, 3일 지켜본 다음에 여러분들이 그 다음에 여러분들은 이제 코드가 잘 맞겠다 하는 전문가들 중심으로 해서 따라하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오르고 무료방 입장하시고 천재투자TV 구독 좋아요도 꼭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구독 좋아요 좀 많아야지 제가 이제 장 끝나고 또 상한가 종목 분석도 하고 또 그렇게 해줄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